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터에서 약속한 사랑 60년 만의 재회입니다. 오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무료로 재미있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1950년 여름 한반도를 뒤흔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김영호는 흙먼지와 총탄이 뒤엉킨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21살의 젊은 군인이었던 그는 어제까지 교복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소년이었지만 전장의 참혹함은 단숨에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발끝에 닿는 피 묻은 흙과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포탄의 굉음, 그리고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찬 하늘.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부상병 하나를 업고 야전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다리를 다친 병사는 숨을 헐떡이며 몸부림쳤고 영호의 팔에는 이미 땀과 피가 섞여 있었다. 그때 수류탄 폭발음이 가까이서 울렸다. 영호는 몸을 낮추며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았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도 눈부시게 선명한 따뜻한 눈빛을 가진 간호 보조 이순자. 그녀는 전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상병들을 돌보고 있었다. 흰 의료 가운은 이미 진흙과 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영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영호와 순자는 서로 몇 걸음 떨어진 채로 시선을 마주쳤다. 전쟁터에서 잠깐 마주친 두 눈빛.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영호는 다급히 다가가 부상병을 맡기고 순자는 손을 뻗어 그를 도왔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울림이 전해졌다. 밤이 되자 야전병원의 임시 막사안은 한층 더 고요했다. 폭격과 총성이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막사안은 작은 세상처럼 평화로웠다. 영호는 순자가 가져다 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몸을 녹였다. 순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다. 괜찮아요. 당신은 살아남아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절망과 죽음이 일상인 전쟁터 속에서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는 희망 그 자체였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다시 볼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치며 전쟁 속에서도 서로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마음은 짧은 만남 속에서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꺼지지 않을 것을 느꼈다. 전쟁의 소용돌이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자 생존의 연속이었다. 김영호와 이순자는 짧은 순간마다 서로를 발견하며 마음속 깊이 끌림을 느꼈다. 부상병을 돌보거나 약품을 전달할 때 우연히 마주친 눈빛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안식처가 되었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했다. 하루는 폭격으로 야전병원이 흔들렸던 날이었다.
병실 안은 연기와 먼지로 가득했고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울렸다. 영호는 갑작스런 폭발음에 몸을 낮췄다가 다시 일어나 부상병들을 확인했다. 바로 그때 순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묵직한 붕대와 의료용품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분했다. 영호 씨, 저쪽 병실에 응급 환자가 있어요. 같이 가주세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좁은 통로를 지나며 마주친 순간 둘의 손끝이 잠깐 스쳤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전쟁터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만의 고요한 순간이 존재했다. 밤이 되자 막사안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영호와 순자는 서로의 옆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호 씨, 전쟁이 끝나면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순자의 눈에는 희미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전쟁 속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질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순자 씨, 우리는 살아남으면 분명 다시 평범한 날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그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잠깐의 휴식 시간마다 서로를 찾아 마음을 확인했다.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인 전쟁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작은 손길, 짧은 눈맞춤,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는 전쟁의 공포를 잠시 잊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했다. 폭격과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부상병과 사망자가 늘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도와 위로를 주면서도 언젠가 이 평화로운 순간이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 짧은 시간도 소중히 기억하자며 서로의 존재를 간직했다. 그 짧은 사랑의 시간 속에서 영호와 순자는 이미 서로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다. 한낮의 폭발음 속에서도 한밤중의 막사 안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었다. 그 작은 사랑의 불씨는 앞으로 올 모든 혼란과 시련에도 꺼지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폭염과 폭격이 뒤섞인 전쟁터 김영호는 오늘도 부상병들을 살피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폭발음이 주변을 울리며 그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다. 그는 곧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로 인해 이제 막 가까워진 이순자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영호는 막사 한쪽 구석에서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상병을 돌보며 눈빛은 전보다 더 결연하고 단단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다른 전선으로 급히 배치되어야 했고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순자는 영호가 다가오자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차분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영호는 그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는 전쟁과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영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순자 씨. 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에 쌓인 두려움과 애틋함이 목을 막았다.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영호 씨, 어디를 가든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결연하게 말했다. 순자 씨, 살아남으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약속해요.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영호 씨. 기다릴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전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이 번뜩였다. 폭격 소리가 가까이서 울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단 몇 초였지만 평생을 남길 순간이 되었다. 영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고 그 손을 놓으며 뒤돌아섰다. 발걸음마다 무겁고도 떨리는 마음이 따라왔다. 순자는 그를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헤어진 후 영호는 행군길을 걷는 내내 순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 손길,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약속이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다시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굳건해졌다. 순자 또한 막사에 홀로 남아 그녀의 손에 남은 영호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영호 씨, 제발 살아서 돌아오세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전쟁 속에서도 그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전쟁터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약속이 깊게 새겨졌다. 세상은 잔혹하고 시간을 갈라놓았지만 그 약속만은 누구도 무엇도 깰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김영호는 무사히 귀환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가 남았다. 그는 이순자가 무사히 살아있기를 그리고 약속한 대로 기다려주기를 바랐지만 전쟁은 두 사람을 멀리 갈라놓았다. 전선에서 편지를 보내려 해도 교통과 통신의 혼란으로 인해 영호의 편지는 순자에게 닿지 않았다. 순자 또한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영호의 소식은 한 줄도 들려오지 않았다. 순자는 가족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혼자라니 어리석다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말을 했지만 그녀는 굳게 거절했다. 마음속에는 전쟁터에서의 한 약속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호 씨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이 그녀를 붙들었다. 영호 또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순자의 존재가 남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마음을 다 준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가 적절한 때일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둘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세월이 쌓일수록 주변 환경은 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순자는 작은 책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살아갔고, 영호는 교사 생활을 마치고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다. 각자의 삶은 평범하게 흘렀지만 마음속 그리움은 점점 깊어졌다. 순자는 매년 전쟁이 끝난 날이면 문득 영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영호는 매년 전쟁 기념일이면 군복을 입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잔혹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짧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도 사랑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전쟁터에서 맺은 약속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순자와 영호 두 사람 모두는 마음속으로 서로를 찾아 나서는 긴 여행을 시작한 셈이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다. 기다림이 길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재회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김영호는 은퇴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머리는 희게 물들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맑았다. 전쟁터에서 맺은 약속과 순자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영호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동료들을 떠올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늘 전쟁터에서 만난 순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걱정과 권유를 무시하며 홀로 살아갔다. 마음속에서만큼은 순자와 함께할 날을 계속해서 그리며 기다렸다. 순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지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살아갔지만 전쟁터에서의 약속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늘 영호를 향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세월이 쌓여도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서로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삶은 의미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기적 같은 재회.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과 거리는 둘을 갈라놓을 수 있었지만 약속과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영호는 어느 날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켰다. 전쟁 실향민 찾기 특집 방송이었다. 화면 속에서 소개되는 사연들이 하나같이 가슴을 울렸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흰 머리가 성성한 한 노인이 등장하며 전쟁으로 헤어진 연인을 찾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순자였다. 화면 속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영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오래전 전쟁터에서 나눈 약속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다니.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TV를 끄고 대한적십자에 연락을 취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영호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 담당자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살아계시다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영호는 기다리는 몇 분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세월 동안 홀로 기다린 그녀와 마침내 연락이 닿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확인 전화가 왔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확인 결과 이순자 씨께서 아직 살아계시며 거주지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연락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호는 손을 떨며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다소 떨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보세요, 김영호 씨 맞으신가요? 순자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60년의 세월이 단숨에 무너지고 마음속 벽이 허물어졌다. 영호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했다. 순자 씨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다니.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다. 영호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그동안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나누었다. 세월과 전쟁으로 서로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이어주었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한 약속을 떠올렸다. 살아남아 그녀를 찾겠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재회를 준비했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만날 날짜를 정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은 단순한 재회의 의미를 넘어 서로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살아온 거구나. 순자 역시 속으로 생각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60년의 기다림과 불확실한 세월이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은 오래전 전쟁터에서 맺은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순간을 맞이했다. 세상과 세월이 아무리 잔혹해도 변치 않은 마음과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몸소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김영호는 설렘과 긴장 속에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되뇌었던 말을 떠올렸다. 순자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약속 장소는 작은 공원의 벤치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무와 잔잔한 바람이 흐르고 있었다. 영호는 벤치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멀리서 다가오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였다. 흰 머리칼과 주름진 얼굴이 세월을 말해주지만
눈빛만큼은 60년 전 전쟁터에서 처음 만났던 그대로였다. 순자도 영호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오래도록 기억해온 그 사람의 얼굴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잠시 서로 말을 잇고 그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순자가 먼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영호 씨 정말 살아있었군요. 영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주위의 세상은 멀리 사라지고 단지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6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기다림, 마음속 상처와 희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교차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순자는 전쟁 후 혼자 살아온 날들을, 영호는 홀로 지내며 그녀를 기다렸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월의 이야기가 쌓였지만 서로의 목소리만으로 위로와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영호는 잠시 손을 잡은 채 속삭였다. 순자 씨,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남은 삶 함께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영호 씨, 저도 그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함께할 수 있겠군요. 공원은 고요했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세월과 전쟁이 빼앗아간 젊음과 기회는 많았지만 꺼지지 않은 사랑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음속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단지 존재만으로 위안을 주고받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해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완벽하게 느껴졌다. 영호와 순자는 비로소 안도하며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과 세월이 아무리 가혹해도 변치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재회 후 첫날 김영호와 이순자는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6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기다림을 눈빛과 손길로 확인했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그들의 삶을 말해주었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젊고 뜨거운 감정이 살아있었다. 영호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순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영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순자 씨,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눈물을 훔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6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얼굴과 몸을 바꾸었지만 마음속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긴 기다림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한 세월이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지 못한 날들을 뒤로하고 남은 생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며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영호는 시골 집으로 순자를 초대했고 순자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집에 들어선 순간 오래전 그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마치 전쟁터에서 처음 만난 날처럼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순간 서로에게 웃음을 건넨 짧은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이때도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었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지만요. 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오늘의 만남이 더 값진 거죠.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기다림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세월이 길었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도 많았지만 동시에 그 기다림이 만들어낸 사랑의 깊이도 느낄 수 있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마음을 나누며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앉아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60년을 기다렸지만 앞으로는 함께할 수 있다. 밤하늘 아래 오래된 사랑과 기다림의 이야기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과 세월을 넘어 여전히 살아있었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서로의 곁에서 지켜지고 이어질 것이었다. 영호와 순자는 이제 비로소 마음속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다. 60년의 기다림, 60년의 외로움, 그리고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변치 않은 마음.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며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도 좋은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누르고 제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